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미시간주의 조용한 해리슨 마을에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987년 9월 가을, 캔디와 랜디 로퍼남매는 학교가 끝나고 각자의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캔디는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고 그러며 오빠 랜디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랜디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올 예정이었기에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랜디의 부모님들은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는데 랜디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에 랜디가 머물겠다고 했던 친구 집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만 어제 랜디가 자신들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가족들은 혹시 랜디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이지만 랜디가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지, 곧 오겠지 생각하며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랜디를 봤냐고 물었지만 누구에게서도 그를 봤다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랜디가 일전에 있었던 안전교육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화가 났고 그래서 숲으로 혼자 들어간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얼마 뒤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며칠이 흘렀지만 랜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불안함을 느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게 됩니다. 경찰들도 랜디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질문들을 했지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랜디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에게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랜디가 한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차 안에서 저를 발견한 랜디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랜디의 마지막 목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전에 들은 차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랜디의 사진은 우유곽에 실리며 많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과 가족들은 한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랜디가 광대, 축제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서커스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때마침 랜디가 사라졌던 시기에 시내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그곳을 조사하지만 랜디와 연관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랜디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르고 새로운 목격자로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목격자는 자신보다 몇 살인 친구 마빈이라는 남성의 집에서 랜디를 봤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 마빈이라는 이 남성이 랜디의 전단지를 보곤 웃고 또 웃었답니다. 경찰은 마빈을 불러 여러 질문을 했지만 그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무사히 통과하며 용의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간에 부딪혀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경찰은 플로리다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3건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존 로드니 맥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3건의 사람들 모두 랜디 또래였습니다. 존 로드니 맥레이라는 남성은 10대 때 미시간에서 살았으며 1급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전화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랜디가 사라졌던 무렵 존 로드니 맥레이가 고작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그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존 로드니 맥레이 아들은 랜디와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둘은 친구였고 서로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이였습니다.
플로리다 경찰로부터 존 로드니 맥레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그와 그의 가족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가족들은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경찰들은 집안에 랜디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지 탐지견까지 동원하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시킬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경찰이 이야기했던 3명의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고 의심이 갈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존 로드니 맥레이가 모든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이웃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니까요. 조사 끝에 존 로드니 맥레이가 애리조나로 이사한 것을 알아냈고 지역 경찰들은 서로 협력해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벤 차량이 랜디가 타고 있었다던 차량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에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문구들이 적힌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존 로드니 맥레이는 경찰의 질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존 로드니 맥레이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존이 스스로를 경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은 경찰에게 전에는 내가 실수를 해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까? 라는 오만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차와 집을 수색했고 차에서 DNA가 묻은 헝겊을 발견하지만 누군가랑 연결시키진 못합니다. 아마도 헝겊이 오염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유력한데 증거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1997년 8월 존 로드니 맥레이 가족이 살다가 이사 갔던 그 집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수사는 활기를 띠었고 마침내 랜디의 것을 찾게 됩니다. 경찰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지역을 수색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드디어 존 로드니 맥레이의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존 로드니 맥레이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오래전 그들의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존과 그의 아들이 다툼을 벌였고 그 내용이 무슨 구멍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구멍을 파내 마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제보자는 구멍이 아마도 랜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존 로드니의 아들 마틴이 당시 성인이 아니었기에 기소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존 혼자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재판은 3시간의 심의 끝에 감옥에서 살게 되는 형을 받습니다만 고작 감옥에서 3주를 보내고 이승을 떠났습니다. 짧은 시간만을 보내다 형을 다 살기도 전에 편하게 세상을 떠났다니 너무 어이가 없지만 랜디의 가족들은 누가 그랬는지 밝혀지고 그가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 만족해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끝에 겨우 정의가 내려졌으나 허망하게 빠져나가 버렸는데도 유죄가 내려졌다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안타깝습니다. 흥미로운 시청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꿀잠 주무세요. 스스로 잘난 맛에 살던 오만하던 존 로드니 맥레이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경찰은 영장을 발부하다 10대 때 미시간에서 살아서라. 존 로드니 맥레이라는 남성은 10대 때 미시건에서 살았으며